달슨의 라이브. 전설은 전설이 될 인물? 선수를 알아보는 걸까요? 그 맨유의 그 새로운 재능 있잖아요. 지난 겨울에 데려온. 와, 정말 잘하죠. 브루노 페르난데스. 정말 맨유를 완전히 다른 팀으로 좀 만들어놨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, 최근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한 이 전설들의 극찬, 칭찬,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맨유의 위대한 주장 그러면은 누가 좀 떠오르세요? 워낙 맨유에는 위대한 주장이라 불렸던 선수들이 많은데, 우리 사모기는 누구 먼저? 누구? 스티브 브루스. 토트넘 반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알고 있네요. 스티브 브루스도 있고, 그 다음에 에릭 칸토나도 있고, 로이 킨도 있고, 이렇게 위대한 주장으로 불렸던 맨유 역사의 인물들이 있는데, 퍼거슨 감독의 초창기, 말 그대로 이제 OT의 붉은 제국 건설되는 당시에 초창기로 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나? 그러면 이제 브라이언 롭슨이라고 있습니다. 정말 맨유의 역사에서, 또 잉글랜드 축구 역사에서 위대한 주장이자 위대한 미드필더, 최고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브라이언 롭슨입니다. 사실 롭슨은 퍼거슨 감독이 맨유 오기 전에 맨유에 있던 선수였습니다. 어려웠죠. 그때는 맨유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과거에 이제 맷 버스비 감독이 한 시대를 맨유를 이제 풍미하다가, 이제 버스비 감독이 떠난 다음에 정말 많은 감독들이 다시 한번 맨유의 어떤 제국을 건설하기 노력을 했었는데 어려웠죠. 그다음 이제 1986년에 퍼거슨 감독이 맨유로 온 건데, 그 전에 그 어려웠던 암흑기라고 할까요? 좀 어려웠던 시절에 팀을 이끌어갔었던 리더, 심장과 같은 선수가 바로 브라이언 롭슨이었고, 퍼거슨 감독이 딱 온 다음에 그 OT 제국을 건설할 때 다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서 퍼거슨 감독이 어떤 리더십을 딱 바쳤던 위대한 주장, 바로 캡틴이 브라이언 롭슨이었습니다. 이 롭슨이 대놓고 그냥 브루노 페르난데스 정말 최고다. 예.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 전설이 새롭게 전설이 될 거다, 브루노 페르난데스,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극찬했는지, 그 내용은 뭔지, 그 이유는 뭔지 그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브루노 페르난데스 너무 잘하죠.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? 아니, 이 선수는 시즌 도중에 왔는데 무슨 진짜 굉장히 맨유에서 오래 뛴 선수처럼 개인 능력도 좋지만 팀 플레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? 2월에 데뷔했죠. 그래서 지금 데뷔하자마자 유로파리그, FA컵, 프리미어리그 모두 9경기를 뛰었는데, 맨유가 9경기 동안 한 번도 친 적이 없습니다. 공격 포인트도 그 9경기에서 7골에 관여하고 있습니다. 골과 도움을 포함해서. 프리미어리그로 딱 잘라볼까요? 5경기를 뛰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2골과 3개의 도움. 그러니까 이것도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. 딱 그러니까 바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어떻게 했어요? 와, 너 정말 잘한다. 그래가지고 데뷔한 선수, 프리미어리그를 데뷔한 선수를 지난 2월에 프리미어리그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.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가 된 것은 5년 전 2015년에 그 앙토니 마시알, 그 맨유 됐고 그 다음이고요. 또 맨유가 전체적으로는 이달의 선수상을 프리미어리그에서 몇 번째냐면 이번이 20번째입니다. 이거는 아스날과 더불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이달의 선수가 나온 그런 기록이기도 하는데, 그만큼 정말 임팩트가 아주 큰 선수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. 그러니 전설들이 앞다퉈서 지금 이 브루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자, 크게 이번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한 롭슨의 극찬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. 하나는 뭐냐, 그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사람으로서, 선수로서의 태도, 그러니까 기술적인 능력 이런 거 말고 기본적인 어떤 태도에 대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선수니까 그 능력에 대해서, 기술적인 능력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, 자, 그러면 태도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? 일단 전제는 이렇게 깝니다. 브라이언 롭슨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보면 아주 특별한 선수 같다,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내가 몇 번 브루노를 만나봤거든. 그리고 훈련장에서도 이렇게 브루노가 훈련하는 걸 가까이 좀 지켜봤어. 근데 진짜 다르더라. 그러니까 그 다르다고 하는 거는 볼을 잘 찬다, 이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태도가 환상적이다. 브루노가 훈련장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걸 좀 지켜봤더니, 그 맨유에 이제 어린 선수들이 많잖아요. 이번 시즌에 솔샤르 감독이 팀을 좀 어리게 많이 바꿔놔가지고 그렇게 어린 선수들이 많은데 너무너무나 잘 어울린대요. 너무너무나 잘 챙겨주고. 예. 사실 브루노도 만으로 25살이니까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, 그 나이 어린 선수들을 정말 잘 챙겨주고 잘 살갑게 대해주고 뭔가 계속 어울리려고, 녹아들려고 노력을 한답니다.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왜 브루노가 많지 않은 나이에 그 전 팀이죠, 스포르팅에서 왜 주장했는지 알겠다. 저런 게 있구나.
사람을 진짜 잘 챙기는구나. 사람 속에서 잘 녹아드는구나.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뭐 기본적으로 축구는 팀플레이니까 팀 안으로 녹아 들어가서 원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똑같지 않아요?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. 기본적으로. 그래서 누군가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를 열어놓는 것, 태도를 낮추고 누군가를 대하는 이런 건 정말 이런 건 진짜 돈 주고도 못 사요. 가르치지도 못합니다. 여러분들 저거 아십니까? 이제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할 때 선수에 대한 그 프로필 리포트를 스카우팅 리포트를 만들잖아요. 여기에 물론 그 선수에 대한 개인적인 능력들도 막 써 있어요. 뭐 왼발잡이다, 양발잡이다, 속도가 어떻다, 뭐 슈팅 능력이 어떻다 이런 거 써 있는데 또 어떤 코멘트가 있는지 아세요? 이 선수가 팀에서 팀원들과 어떻게 지내는지, 그래서 어떤 사고를 치는지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유심히 봐요. 왜냐하면 이렇게 능력은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팀원들하고 막 싸우고 막 못 어울리고 이러면은 그 팀이 됩니까?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악마의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 같은 친구가 이제 발로텔리 같은 친구죠. 참 몸도 좋고 능력도 운동신경 좋은데 못 어울리니까. 그것 때문에 감독들이 항상 그래요. 제가 나라면 제가 고쳤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머리 머문 고쳤으니까 좀 어려워요. 그만큼 이게 사실 그런 태도라고 하는 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바로 브라이언 롭슨이 그걸 봤더라고요. 저런 인성 없다. 근데 이거는 그 전 아스날 그리고 프랑스의 레전드 미드필더 누구 있죠? 엠마뉴엘 뿌띠가 있잖아요. 뿌띠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. 결이 비슷한 결인데 이런 걸 아니 브루노를 보면 저 친구는 참 특이해. 지난 겨울에 왔다며. 근데 어떻게 팀에 한 6년 정도 뛴 선수처럼 저렇게 동료들과 플레이하고 어울리지? 저거 진짜 쉽지 않거든? 저런 게 바로 리더십이야. 그러면서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선수들을 이끌어가는 걸 봐.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 봐. 저건 진짜 특별한 능력이거든? 사실 저거를 프랑스의 내 후배인 폴 포그바가 했어야 돼. 근데 저걸 못했잖아. 포그바는 볼을 잘 차지만 그렇게 어울리는 걸 못했다는 거예요. 물론 가끔씩 이렇게 춤도 추고 링가드랑 잘 노는 것 같긴 하던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뿌띠도 받고 롭슨도 받다는 거죠. 이건 정말 특별한 재능 같아요. 능력을 떠나서 자 이렇게 어떤 태도에 대한 극찬을 했고요. 두 번째 극찬의 이유 말 그대로 선수니까 당연히 또 플레이로서 어떤 기술적인 능력도 좀 평가해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. 롭슨이 진짜 폴 스콜스 보는 것 같다. 사실 이거로 끝나요.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폴 스콜스 봤다 이러면 진짜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했어요. 롭슨이 로이킨, 폴 인스, 그다음에 니키 버트 이런 유형의 선수하고 좀 다르다. 그러니까 아까 폴 인스나 로이킨이나 니키 버트 같은 경우는 헌신적으로 뛰고 약간 수비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해주는 선수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선수들과 좀 다르고 결이 좀 다르고 진짜 닮아 있는 건 폴 스콜스다. 폴 스콜스 여러분들 어때요? 진짜 태클 빼고 다 잘하는 선수 아닙니까? 딱 그 경기장을 전체로 꿰뚫는 어떤 시야, 본대로 주는 어떤 패스 능력, 중장거리, 그다음에 어떤 슈팅, 뭐 어마어마한 선수잖아요. 공간에 대한 침투, 태클 빼놓고 진짜 다 잘하는 선수인데 바로 이런 스콜스의 재림? 스콜스 보는 것 같아.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이런 겁니다. 이제 요즘은 뭐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팀들이 수비할 때는 굉장히 그 라인을 촘촘하게 세워놔가지고 공간을 안 주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, 그거를?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이렇게 수비를 빡빡하게 할 때 우리가 두 줄 수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. 수비수들은 그렇게 수비 라인들을 구축할 때 팀은 굉장히 두 줄 수비를 아주 강하게 세워놓습니다. 그러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느 공간을 깨는 게 중요한 거예요? 어느 공간을 침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? 바로 그 두 줄 수비 안으로 침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. 두 줄 수비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뒤에 있는 공간에 있는 선수에게 이 두 줄 수비를 넘기는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. 다 차단당하잖아요. 그러니까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두 줄 수비 안으로 침투해서 거기서 짧게 스루 패스로 탁탁 밀어주는 능력이 진짜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위치에서 그런 어떤 플레이메이킹을 하려고 하는 선수를 굉장히 찾는 거 아닙니까? 아니면 뭐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두 줄 수비 사이 공간에 대한 그 침투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바로 롭슨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. 브루드는 두 줄 수비 안으로 들어간 능력이 진짜 특별한 것 같다. 그런 의미로 보자면 진짜 폴 스콜스다 이런 얘기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이런 겁니다. 브루노는 두 줄 수비 안에서 공간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. 두 번째,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 안으로 침투하는 능력도 뛰어나다. 들어간 상태에서 동료와 기회를 만들어주는 시야, 비전이 특별하다.
본대로 줄 수 있는 패스 능력이 훌륭하다. 그 안에서 또 직접 자기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골을 넣을 수 있는 결정력까지 갖췄다. 이 정도면 정말 그래서 이렇게 브라이언 로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사실 지난번 우리 벌써 아련하네요. 프리미어리그 최근 경기가 언제입니까? 3월 초에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나요? 맨체스터 더비라고 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. 맨유와 맨시티가 경기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 중단 사태 직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예요. 그 다음에 유로파도 있었지만 프리미어를 따지면 그건데 그 경기에서도 어땠어요? 최전방에 마시알, 데니얼 제임스 나타났고 그 2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딱 그 위치하잖아요. 그래서 첫 번째 골 같은 것도 어시스트 했었고 거기서 그 맨시티의 두 줄 수비라든지 그 수비 공간에서 계속 침투를 해주잖아요. 움직여주는 거 보세요. 이걸 보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진짜 그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한 명 제대로 데려오게 되면 팀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 또 우리가 이 선수 잘한다 이랬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하는지 약간 추상적으로 잡혔던 거를 바로 위대한 주장이자 위대한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브라이언 로스 또 에마뉴엘 뿌띠도 이야기를 한 건데 요런 포인트로 다음에 빨리 재개됐으면 좋겠다. 재개돼서 그때 얘기한 게 이런 플레이구나 이렇게 또 보시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어떤 진가를 혹은 플레이를 좀 더 재밌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